오늘 낭독할 책은 산다는 것, 그리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글, 그림, 호호당 김태규. 1955년 부산 출생. 고려대학교 법대 졸업. 은행에서 전산 시스템 분야 일을 하였고, 이후 중국을 오가며 금융 시스템 컨설팅 사업을 하였다. 2001년부터는 자연순환 운명학 개인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의 김태규의 명리학 코너에 글을 연재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깊은 통찰을 보여준 바 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블로그 히히락락 호호당을 운영하며 글, 그림, 사진 등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이처럼 저자는 운명에 대해 연구하며 상담, 글, 그림, 사진, 강연 등으로 세상, 사람, 운명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다. 네,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다는 것, 그리고 잘 산다는 것. 목차 소개를 할게요. 챕터 1, 그냥 부는 바람은 없어서. 챕터 2, 어디로 어떻게. 챕터 3, 나는 욕망한다, 고로 고생한다. 챕터 4, 산다는 것은 전력을 다해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챕터 5, 누구나 한때 빛난다. 챕터 6, 누가 인생의 승자인가. 챕터 7, 그래서 잘 사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은 챕터 4, 산다는 것은 전력을 다해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낭독하겠습니다. 잘 살려면 잘 싸워야 한다. 예전에 어떤 글에서 사랑하며 살아야만 잘 사는 것이란 말을 했다. 오늘은 잘 사는 데 필요한 또 한 가지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바로 싸움이다. 세상에 태어나 사랑하며 살아야만 잘 사는 것이지만 동시에 잘 싸울 줄 알아야만 잘 살 수 있다는 말이다. 어릴 적 부모님에게서 세상 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때마다 막연히 두려운 생각이 들곤 했다. 조영남의 모란동백 노랫말에도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라는 구절이 있으니 그 역시 세상이 험하다는 말이다. 세상은 험하고 어려운 곳, 험난한 곳이다. 마침 대통령 선거철이라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되면 마치 대단한 낙원이라도 안겨줄 것처럼 흰 소리로 거들먹대고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세상 험하고 어렵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잘 싸우고 잘 이길 줄 모르면 잘 살 수가 없다. 그렇다면 왜 세상이 험하고 어려운가? 무엇보다도 세상은 싸우는 곳이고 싸워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싸워야 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인 탓에 잘 싸우고 잘 이길 줄 모르면 잘 살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아주 대단히 간단하고 명징한 이치이다. 아기가 태어나 대여섯 살쯤 되면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나름의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그럴 때 부모들은 흔히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놀아야 한다는 말을 해준다. 평화의 메시지이다. 하지만 평화의 메시지는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 것이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이면 부모의 말이 은근슬쩍 달라진다. 노골적으로 싸움을 강요하진 않지만 결국은 잘 싸워야 한다는 의미를 주입하기 시작한다.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잘해야 한다는 식의 말이 그것이다. 그건 공부를 통해 열심히 싸우고 잘 싸우라는 말이고 경쟁자인 다른 아이들을 상대로 잘 싸우라는 말이다. 이는 이미 투쟁의 메시지이다. 더러 부모들은 아이의 학업 성적이 신통치 않으면 전략을 수정하기도 한다. 이런 식이다. 괜찮아. 내가 무엇을 하든 열심히 하면 된다. 말이다. 이 또한 분야를 바꿔서라도 열심히 싸워야 한다는 말이다. 긴 말할 것 없을 것 같다. 세상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하는 핵심의 교육 메시지는 바로 잘 싸워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예전엔 그래도 어른들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해주기도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착하게 사는 것과 잘 싸우는 것, 이 두 가지 메시지는 파고들면 들수록 정면에서 충돌하는 까닭에 갈등과 모순을 해결할 길이 없다. 그 바람에 최근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착해야 한다는 말이 인내하라는 것인지 양보하라는 것인지 현실의 힘과 압력에 대해 순종하고 수용하라는 것인지
그 의미가 확실하지도 않지만 어쨌거나 잘 싸우라는 말과는 거리가 먼 것만큼은 사실이다. 현실의 세상은 온통 피바다, 즉 레드오션이다. 세상이 험하고 어려운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 한 번 살다 가려면, 그것도 잘 살다 가려면 싸움이 불가피한 까닭이다. 세상에 나오면 그 즉시 모든 것이 승부, 즉 이기고 지는 것과 연관된다. 싸움만이 승부가 아니라 승진도, 실적도, 그리고 사랑과 연애도 결국은 승부를 겨뤄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념을 전파하고 어떤 가치를 주장하는 건 역시 그 반대의 세력이나 이념 또는 가치와의 승부를 통해 가름이 난다. 가령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었어도 광고나 홍보가 잘 되지 않으면 실패하기 쉽다. 이 또한 싸우는 것이 서투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든 것과 모든 분야가 싸움이고 투쟁이니 싸움과 투쟁이 아닌 것이 달리 없다. 현실의 세상은 그렇다. 한때 경영학계에선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말도 한되는 전략이 유행한 적이 있다. 성공을 위해선 경쟁이 없는 독창적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경영 전략인데, 이는 그 방면의 최고 고수거나 우연히 따르지 않고선 블루오션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완전 사기다. 현실의 세상은 온통 피바다, 즉 레드오션이다. 그러니 어쨌거나 싸워야 하는 세상이다.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줄 사람은 유행가에나 있지 현실에서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일은 결코 없다. 오늘날의 문명화된 세계는 문명 야생의 자연과는 현저히 다르다. 무엇보다 법질서가 있고 그 법질서를 뒷받침하는 국가의 공권력이 존재하기에 충분히 살아볼 만한 곳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기 위한 서로 간의 싸움은 불가피하고 또 승부는 가림이 날 수밖에 없다. 이런 까닭에 잘 싸우는 법을 학교에서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한다. 하지만 학교에선 왜 그런지 몰라도 가르치지 않는다. 그 바람에 교실 안과 교실 밖의 세계가 따로 분리해서 존재하게 된다. 상담을 하다 보면 늘 듣게 되는 얘기가 있으니 우리 아이의 적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는 부모들의 물음이다. 왜 부모들은 자녀의 적성에 관심이 많을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떤 방면이나 분야에서 싸워야만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는가를 묻는 말이다. 이처럼 모두들 싸움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싸우는 법, 이기는 법에 관한 기초 또는 개론을 가르치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싸움이 사납고 거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분야별로 싸우는 법이 다르고 의지와 신념, 투지와 열정, 기교와 경험 등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세상과 삶의 싸움이다. 사랑과 싸움 모두 삶의 힘이고 에너지이다.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자신의 영역에서 잘 싸울 줄 알아야만 잘 살 수 있는 세상이다. 사랑과 싸움은 일견 충돌하는 모순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랑과 싸움 모두 삶의 힘이고 에너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한편으로 사랑하고 또 한편으로 싸우며 사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대량의 열정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게 바로 삶의 본 모습이다. 그런데 말이다. 세상은 험난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눈을 돌려 창밖을 보니 이제 여름으로 달려가는 세상과 저 자연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 참 희한한 세상이다. 무슨 조화 속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노력은 벡터값이다. 성적을 떠나서 내겐 간절함이 없으니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아이를 엄하게 다그친다. 스트레스를 잔뜩 받은 엄마는 늦게 귀가한 남편에게 분풀이를 한다. 당신도 아이에게 신경 좀 써야 할 게 아니냐고. 남편은 주눅든 목소리로 알았어, 알았다고, 연구 좀 해보자고 하는 말로 간신히 상황을 모면한다. 쟤는 도대체가 해보자는 마음이 없어. 혼을 내면 잠시 하는 신용만 할 뿐 금방 풀어져서 태평세월이야.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이지? 에라,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겠지 뭐. 아이를 둔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그러니 특별할 것도 없다. 노력이란 무엇인가? 우리 아이는 머리는 괜찮은데 노력을 안 해서 문제란 말 흔히 듣는 얘기이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는다면 공부 잘하긴 이미 글렀다.
성적이 좋을 수가 없다. 학업이란 기본적으로 타고난 지능과는 별 상관이 없다. 크게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가 아니라면 학업 성적은 노력만 뒷받침되면 좋아지게끔 되어 있다. 문제는 왜 노력을 하지 않는가 하는 점인데 바로 이 부분이 아이의 운세 흐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간단히 말하면 어떤 사람이 운이 하락할 때의 전형적인 현상이 바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진지한 노력을 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력을 하지 않는 것과 사람의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은 큰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그저 운이 내리막일 뿐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노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한 군데에 힘을 집중해서 이어나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쓴다. 약간 어려운 얘기가 될 것도 같지만 수학에서 벡터라는 개념이 있다. 벡터는 어떤 힘의 방향과 크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가령 동쪽으로 100의 힘이 작용한다고 말하면 그게 바로 벡터 값이다. 가령 다재다능한 아이의 총체적인 능력이 200이라도 동서남북 모두에 골고루 힘을 쓰고 있다면 어떤 한 방향으로 향하는 힘은 50이 된다. 벡터 값이 50이다. 그런데 힘은 100에 불과해도 그 모두를 한 방향으로 쓰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즉 벡터 값이 100이라면 그 아이는 다재다능한 아이를 그 방향에서는 앞설 것이다. 학업 성취도가 높은 아이는 대부분 자신의 능력을 학업에 집중하고 있는 아이라 봐도 무방하다. 능력이 100이냐 200이냐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왜 어떤 아이는 자신의 힘을 한 곳에 집중하고 어떤 아이는 그 힘이 분산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왜 어떤 아이는 자신의 힘을 학업에 집중하고 어떤 아이는 그 힘이 분산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우리 모두 누구나 그러하듯이 관심이나 흥미가 한 가지만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돈벌이도 신경을 쓰지만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쪽에도 관심이 많을 수 있고, 또 어떤 이는 취미가 있어서 그 방면에도 시간을 투자하기도 한다. 실은 이게 정상이다. 자신의 힘을 오로지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라는 얘기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주의와 에너지를 여기저기 다양한 방면에 분산시키는 아이가 실은 훨씬 정상적이라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그런 아이보다는 주로 학업에만 집중하는 아이, 즉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보다 성적이 좋아질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세상은 온갖 유혹으로 가득하다. 초등학생은 물론이고 중고등학생들도 해보고 싶고 가져보고 싶은 대상이 실로 엄청나게 많다. 사춘기를 보내다 보면 이성에도 관심이 생길 것이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다. 게임도 해야 할 것이며 자신만의 개성을 인정받고 싶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아이보다 그런 유혹을 잘 뿌리치는 편이라 보면 된다. 그렇다면 공부 잘하는 아이 역시 정상적인 욕구와 감수성을 가졌건만 어떤 까닭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그런 유혹을 잘 뿌리치고 자신의 힘을 상대적으로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네, 이 책을 읽어보면서 제가 방금 낭독해드린 부분이 있죠. 제 10대 학창시절을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참 맞는 말 같네요. 작가님의 글을 읽어보고 나니 제가 중학교 시절과 고등학교 시절을 비교하면은 중학교 때는 그래도 조금 학업에 더 집중을 했던 반면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음악에도 관심이 있고 또 나름대로 다른 책, 교과서 위주의 다른 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또 몰입을 하다 보니까 학업 성적이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낮았던 적도 있던 것 같고 참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금 저를 돌아보게 되네요. 10대 시절 그리고 20대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저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산다는 것 그리고 잘 산다는 것